자,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 2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장 막판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 예정대로 장이 또 열릴 텐데, 오늘 미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어제 미증시 휴장이 참 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국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는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락 종목이 좀 많거든요. 시장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뭐 외인들 오늘 이제 코스피 위주의 이 현물 선물 지금 매수세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이 저녁에 미국 증시가 또 개장을 할 예정이니까 미증시의 흐름이 또 어떨 것이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 섹터가 좀 약세예요.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섹터 역시도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뭐 방산주가 좀 강하거든요. 방산 섹터가 좀 강한 모습과 함께 이 조선 쪽도 역시나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쪽 잠깐 보게 되면은 오늘 하나오션, 네, 5%대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로봇 쪽도 좀 눈에 띕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 HLB 오늘 그룹주 한번 볼게요. 오늘 그룹주 한번 보게 되면은 HLB가 2.07%, HLB 바이오가 통과학 이노베이션이 각각 또 2%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HLB가 2%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일봉상 21선에서 저항을 맞고 재차 빠져 내려오면서 어제 종가가 이제 요 라인에서 마무리가 됐었어요. 38,700원 선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오늘 보시게 되면은 5일선과 요 11선 지지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요 4만 원 선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해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4만 5천 원까지의 어떤 주가의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사실 3만 원 선까지 조정을 열어놓고 위쪽으로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11선 돌파 이후에 최대 21선까지, 그래서 5만 원까지도 일단 목표를 해 놓을 수가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46,000원까지 잡아 볼 수 있겠다. 일단은 이렇게 목표를 잡아 놓고 나서 끊임없이 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도 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텐데, 결국 뭐 HLB의 최종 목표는 FDA 이제 승인과 허가죠, 그죠? 리보세라님과 이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첫 번째 과제인 거고요. 승인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허가가 될 거 아닙니까? 판매 허가가 된 이후에는 더 큰 숙제가 사실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 시장의 점유율을 이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시장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 리보세라닙의 매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승인과 허가만 난다고 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뭐 매출이 지지부진하고 이래버리면 사실상 이제 FDA 승인받고 허가받은 의미가 희석된다라는 거죠. 무려 17년 동안의 준비를 해왔었던 정말 이 엄청난 시간의 결국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승인이 첫 번째 숙제고, 그 다음 허가가 두 번째 숙제고, 세 번째는 결국 최종장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 리보세라니 뿐만 아니라 이 HLB의 어떤 투자자 신뢰 회복, 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의 신뢰 회복 이전에 우리나라 어떤 이 증시의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HLB 뭐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맙이 다시 이제 FDA 승인 절차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승인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지금 현행 50억에서 지금 10억으로 낮출 것이냐.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이런 상황이고, 이거에 따라서 또 이 외인들의 투자 심리가 결국 많이 꺾여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억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야당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대주주 기준을 이제 100억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또 동학개미 보호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증시에 대한 어떤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애초에 공약을 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공약했었던 이 증시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 정책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제 개편안이 결국 이 주주들의 어떤 반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확실하게 이 증시의 부양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 증시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잘 맞물린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수급에 대한 개선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월 17일 이제 곧 다가오게 될 텐데, 이번 9월은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누구나 지금 다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남은 이 올해 일정, 이제 9월이 지나면 10월과 12월 두 차례 이제 남거든요, 일정이.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붙게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 FOMC 일정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매달 매달 이제 발표가 될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CPI, PPI 또 순서대로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당연히 또 다음 10월에는 또 이제 이 9월 지표가 발표가 될 것이고, 11월에는 또 10월 지표들이 쭉쭉쭉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과연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붙게 될 것인지 꾸준하게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바이오 섹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이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포함해서 HLB 그룹주까지 오늘 D&D 파마텍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좀 이러한 모습인데, D&D 파마텍은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또 개발하고 있는, 임상을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하니까 또 이 HLB 역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당뇨와 비만 이렇게 있죠. HLB, 펩, 애니젠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도 사실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데이터에 따르면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무려 140조 원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인류의 사회가 정말 이제 이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 이미 진입한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비만은 사실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는 질병이라고 불리는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 되는 질병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라든지,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뭐 젯바운드라든지 뭐 요런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지금 수요가 뭐 엄청 나가지고요. 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빅파마들이 이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뛰어든,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HLB
역시도 당뇨와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 펩트론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펩트론 역시도요, 제가 타 채널에서 굉장히 영상을 좀 많이 찍어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뭐 농담이 아니라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펩트론. 자, 펩트론도 제가 타 채널에서 제 개인 채널입니다. 보시면은 네, 많이 찍었죠? 네, 펩트론도 그만큼 기대가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23년도부터 꾸준하게 찍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요 알테오젠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알테오젠도 역시나 굉장히 기대가 컸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23년도부터 꾸준하게 찍어 왔었고요. 그래서 이 두 기업 보시게 되면은 알테오젠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죠? 지금 주봉상으로만 보여드리는 건데 2023년 당시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예요.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 가격대부터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HLB의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마비 FDA의 승인 이후에 시장의 점유율을 충분히 상위권 높게 가져가면서 매출을 정말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HLB의 차트가 그려가야 할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정반대로 지금 움직였던 그동안의 이 HLB의 주가 주봉으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도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고 다시 한번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은 저항 맞고 다시 지금 재차 빠져 내려온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3만 원까지 최대 좀 열어 놓으면서 저가 매수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야 한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 위쪽으로 단기 상승 나와주게 되면은 주봉상 21선 그 아래쪽은 사실 이제 46,000원 이렇게 잡아드렸었기 때문에 요때도 하락할 때 46,000원에서 진정됐고 요때도 요렇게 해서 이제 저항 맞고 빠졌을 때도 역시나 요 46,000원까지 빠져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여부에 있어서는 46,000원 저항을 뚫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알테오젠과 이 펩트론이 그동안에 그려왔었던 그러한 어떤 역사를 HLB도 이 FDA 승인과 허가 이후에 좀 그려 나갈 수 있기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 이 간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뭐 사망률이 무려 이 전체 2위예요, 2위. 그만큼 사실 간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위험한 고형암, 대형암에 이제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의 이제 승인 이후의 역할이 또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면역 항암제 글로벌 이제 2024년 매출 순인데 FDA 승인 이후에 사실 이제 이 키트루다와 옵디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임핀지와 로슈의 이 티센트릭 그죠? 뭐 물론 등등등 더 있습니다만 지금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면역 항암제들 이 면역 항암제들보다 더 좋은 효능과 효과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머크의 이 키트루다가 너무나도 사실 독보적입니다. 40조 원이에요, 40조 원. 한 해의 매출이 40조 원. 이해되시죠? 점점 더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매출은 이제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환자의 수도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금 신약들이 더 좋은 이제 신약들이 나와줘야 되고 이제 또 투약에 대한 어떤 방식 정맥 주사 제형이냐 피하 주사 제형이냐 뭐 경구용 먹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보세라닙을 우리가 반드시 좀 응원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양곤 회장도 결국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리보세라닙의 미국 허가를 앞두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리해서 속도를 내기보다는 두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허가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지금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속도감 있게 했더니 사실 또 미국에서 뭐 승인받고 허가를 받았지만 매출이 또 부진하다면 결국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간 17년 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또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대한 이 허가, 승인 여기에만 사실 좀 이 어떤 집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차례 보완 요구서라는 이 난관을 겪은 뒤에 지금 이제 삼수가 돼버렸죠. 삼수생이 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실패는 없다. 더 이상 정말 실패는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진양곤 회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배수의 진을 쳐서 이 미국 FDA 타입 A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 확실한 허가 쪽으로 무게 중심을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항서 제약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좀 한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자면 이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지금 이 미래 첨단 산업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AI에 의한 뭐 반도체 산업 그리고 앞으로 또 전기차로 가야 하는 이 미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이 초전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 의학 기술들 그리고 바이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미래 첨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자체가요.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미래의 성장 산업이고 정말 이 어떤 글로벌 경제를 또 주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사실 이제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이오 신약들 역할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성장 산업에 있어서 이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죠?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뭐 수출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이런 거에서 이제 파생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중국의 항서 제약과 이 HLB 가 지금 우리나라를 까는 게 아니라 이 중국의 항서 제약이 정말 이 더 좋은 자기 미국의 기업들보다 더 좋은 그런 신약들을 꺼내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미국의 FDA에서도 결국은 여러 가지 좀 트집을 잡고 항서 제약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항서 제약의 어떤 생산 설비 그 시설들, 공장들 여기에서 자꾸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를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여기도 내용을 보면은 항서 제약의 생산 설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가겠다는 지금 이 진양곤 회장의 의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확실하게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나서 가겠다라는 전략.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이 미국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잘 그래도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러한 또 무역 협상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HLB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이 항서 제약의 리스크를 확실하게 좀 제거를 하고 그렇게 FDA 승인을 향해서 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삼수 도전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이제 유럽 의약청 EMA에도 허가를 신청하겠다라고 이 플랜 B까지 제시를 한 바가 있지만 일단 지금 유럽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이 FDA 승인 전략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미국 FDA 승인뿐만 아니라 유럽 허가 신청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유럽보다는 확실하게 이 미국 FDA의 어떤 벽을 넘어가야 유럽의 신청 역시도 허가 역시도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요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HLB의 이 리라 푸그라티닙 맞나요? 이름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죠. 잠깐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리라 푸그라티닙. 이제 담관암 치료제로서 지금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담관암이라고 하는 거 역시도요. 사실 이제 이 간암이랑 굉장히 좀 밀접한 또 관련이 있습니다. 담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관인데 이 간세포에서 만들어져서 간 외부로 나오고 십이지장이 유두부를 통해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간속을 지나는 간내 담관을
담간과 간을 벗어나 12지장까지 이어지는 간외 담간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이제 암세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간이랑 사실상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리라푸그라티닙 역시도 이 간암 치료제와 담관암 치료제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한번 또 기대를 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고, 결국은 뭐 사실 간암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고형암, 키트로다가 결국에 이제 글로벌 매출 1위를 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요, 적응증이 무려 39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악석, 흑색종, 뭐 두경부 편평 세포암종, 호지킨 림프종, 요로상피 세포암, 위식도 저파포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비소세포 폐암, 간암, 뭐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러한 이 적응증을 확실하게 확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압도적인 매출을 지금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해마다 정말 이 매출의 성장세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적응증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시장의 점유율과 매출을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HLB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의 정말 이 최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좀 복잡한 퍼즐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본격적인 다시 한번 또 상승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 뭐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잘 좀 다져낸 이후에 상승이 나와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과 11선 지지가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보고, 이탈 나오면 36,000원까지 다시 한번 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방향성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제 이제 일봉상 21선 저항 맞고 빠졌던 요 21선 돌파가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우선 46,000원 선까지 말씀드렸죠, 주봉상으로. 그래서 46,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설정해 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영상을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주린이 보호구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무료 정보방을 또 신설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가급적 초대를 받으셔서 여러분들 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대시세 종목 매집방 역시도 잠깐 또 안내를 조금 이따가 드리기는 할 건데, 이 초대를 좀 받으시면서 요 자료 제가 뭐 영상 찍으면서 꾸준하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HLB의 기업 분석 자료와 경쟁력, 투자 대응 전략, 이제 이 상황별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러한 또 타점 제시 전략들 다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 받아 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6492-1704번으로 HLB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께는 요 전략 자료 보내드리면서 이 텔레그램 정보방 같이 이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HLB 투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시세 종목 매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2025년 하반기 정말 이 대시세를 폭발시킬 이 매집주, 우리 이제 이 주린이 보호구역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집중하시라고 준비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공유를 같이 또 해드릴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2025년 대시세 종목 요 매집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까지 확실하게 이제 초대를 해드려서 같이 이제 브리핑하면서 끌고 갈 거니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연말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또 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이 대시세라고 해서 텐베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적어도 정말 적어도 최소 5배 이상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정리한 자료의 내용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잠깐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종목입니다. 25년 10월 이제 당장 이제 다음 달이죠. 그죠? 10월 유럽 종양학회에 또 참여하는 기업이고요. 11월에는 미국의 이 면역 항암 학회에 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바이오 최대 행사인 JP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 협업에 대한 어떤 협상까지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처로 의해서 이 분기 실적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과 특허 허가 획득 가능성 지금 매우 높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함께 강한 상승 모멘텀을 분명하게 보여줄 거고요. 주요 임상 파이프라인 7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기업, 확실하게 지금 이 박스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아놓고 최소 5배에서 10배 가까운 수익 달성까지 함께 할 겁니다. 25년 연말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종목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자료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010-6492-1704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료를 보내드림과 동시에 확실하게 요 대시세 종목 매집방 확실하게 또 텔레그램 초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5년 연말 정말 또 큰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6년 분명히 투자 환경 점점 더 좋아지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참여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